이번 시간에는 암사의 아키텍스 버전 8M 트러스트존이 구현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의 코텍스 M22 혹은 코텍스 M33과 같은 암 아키텍스 버전 8M 디바이스의 경우 심시스와 MDK2를 이용하여 시큐어와 넌 시큐어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암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의 시큐어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넌 시큐어 스레드 실행 간의 연동을 보여주는 몇 가지 프로그래밍 예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발 툴로는 암 심시스 팩이 설치되어 있는 Keil MDK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비용에 민감한 하드웨어, 실시간 동작, 저전력 및 자산 보호를 포함하여 까다로운 제품 요구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출시 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ARM은 전체 시스템 설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발 도구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애플리케이션에는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자산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기통신에 대한 암호화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이용, 개인자료 정보에 대한 키, IP 도난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방어를 위한 펌웨어, 서비스 및 수익 유지를 위한 운영 서비스 등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M 트러스트존 기술은 시스템 온칩 및 CPU 시스템 전반의 보안 접근 방식입니다. 트러스트존 for ARM 아키텍처 버전 8M에 대한 시큐어 확장 기능은 초전력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안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여러 소프트웨어 보안 도메인과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I/O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 8M용 트러스트존은 시큐어 도메인과 넌 시큐어 도메인 모두에 대해서 낮은 인터럽트 대기 시간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기반 솔루션의 코드 오버헤드, 주기 오버헤드 또는 복잡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시큐어 도메인에 대한 효율적인 호출 명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Keil MDK 툴에서 트러스트존 for ARM 아키텍처 버전 8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술적 내용을 원한다면 이와 관련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시큐어 상태에서의 메모리 맵을 보여줍니다. 시큐어 상태에서는 모든 메모리와 주변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제어와 디버그 영역은 메모리 엘리어스로 미러링되는 시큐어 주변 장치와 넌 시큐어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시큐어 영역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시큐어 상태에서 실행되며 시큐어 영역과 넌 시큐어 영역 모든 영역의 메모리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큐어 주변 장치는 시큐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U, 즉 Security Attribution Unit은 넌 시큐어 메모리, 주변 장치, 그리고 인터럽트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Secure MPU, Secure SCB, Secure Systic 타이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시큐어 코드 실행과 넌 시큐어 코드 실행을 위해 두 개의 개별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지원합니다. 인터럽트 할당은 NVIC를 통해 시큐어 상태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시스 코어 SAU 설정에 사용되는 파티션 헤더 파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non-secure 상태에 대한 메모리를 보여줍니다. 이 메모리 모습은 고정적인 코텍스 M 메모리 맵과 유사합니다. 시큐어 메모리나 주변 장치 공간에 액세스하면 시큐어 상태에서 핸들러를 실행하는 시큐리티 예외가 트리거됩니다. non-secure 영역, 즉 비보안 코드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non-secure 상태에서만 실행되며 non-secure 영역의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n-secure 코드에서 secure 영역에 액세스하거나 실행되는 secure 또는 non-secure 코드와 시스템의 시큐리티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fault excep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트루스 존이 있는 ARM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의 레지스트를 보여줍니다. 범용 레지스트는 어떤 상태에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 간의 함수 호출은 파라미터와 반환값을 위해 이들 레지스트를 사용합니다. 레지스트 R13은 스택 포인터의 별칭이며 실제 스택 포인터는 PSP, MSP 그리고 이들 스택 포인터의 각각에 대해서 non-secure 영역, secure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스택 포인트는 액세스하는 상태, 즉 secure와 non-secure 상태에 따라 모드는 핸들러와 스레드 모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스택 포인트에는 usage fault exception을 트리거하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트랩하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 리미터 레지스터, 즉 PSP 리미터 non-secure, MSP 리미터 non-secure, PSP 리미터 secure가 있습니다. 트루스 존이 있는 ARM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에는 각 상태, 즉 secure 또는 non-secure 상태에 대해서 독립적인 컨트롤 레지스트가 있습니다. 인터럽트와 예외 제어 레지스터, 즉 프라이머리 마스커, 폴트 마스커, 베이스 프라이어티 레지스트는 상태 간에 뱅킹되지만 non-secure 상태의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낮추어 secure 인터럽트가 항상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코어 레지스트는 표준 코어 레지스트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여 액세스됩니다. 시큐어 상태에서는 모든 non-secure 레지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시스 코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시스 코어는 코텍스 M 디바이스를 위한 기본 런타임 시스템을 구성하고 사용자에게 프로세스 코어와 디바이스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시스 코어 파일은 시큐어 상태에서 시스템을 시작하는 동안 non-secure 메모리 맵의 초기 설정을 정의하는 시스템 파티션 헤더 파일인 파티션 언더바 디바이스 헤더 파일에 의해 확장이 됩니다. 이 파일은 ARM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의 트루스 존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 설정을 포함합니다. 시스템 init 함수는 tgsau 셋업 함수를 호출해서 이 파일의 설정을 이용하여 SAU, 즉 Security Attribution Unit을 초기화하고 Non-Secure Interrupt를 정의하도록 합니다. 초기화 작업으로는 SA 컨트롤 레이트에 대한 설정, SAU 주소 영역을 구성, 기기별 완전 절전, 즉 딥슬립과 예 설정을 구성하며 기기별 인터럽터 타겟에 대한 설정을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은
유저 프로젝트, 즉 non-secure 상태에서 실행되어지는 프로젝트와 펌웨어 프로젝트, 즉 secure 상태에서 실행되어지는 펌웨어 프로젝트로 분할되는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전원을 켜거나 리셋한 후에 ARM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의 secure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SAU에서는 non-secure 상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구성됩니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유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non-secure 상태로 제어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SG, 즉 Secure Gate 명령과 추가 메모리 속성으로 실행되도록 표시된 Secure 상태의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Secure 상태에 할당된 메모리 또는 주변 장치에 대해 액세스하려는 그 외 다른 모든 시도는 시큐리티 예외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펌웨어 콜백은 시큐어 상태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콜백 함수 포인트를 사용하여 non-secure 상태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 스택에서 사용자 구간에 구성된 I/O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큐어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은 소프트웨어 오류로부터 트러스트존 하드웨어에 의해 추가로 보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RM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은 타이밍 위반 시 non-secure 상태의 코드 실행을 중지할 수 있는 두 개의 독립된 스틱 타이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ure 상태에서 non-secure 상태로 함수 포인터 콜백은 스페셜 CPU 명령과 non-secure 상태의 코드를 실수로 실행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주소의 LSB, 즉 최하위 비트 0에 의해 보호됩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 아키텍처는 장치관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특정 기능과 인스트럭션을 제공하지만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버그나 설계 결함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시스템 보안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스템 보안은 보안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M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으로는 시큐어 상태에서 non-secure 상태로 전환될 때 레지스트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 non-secure 상태에서 전달된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secure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secure 상태에서 non-secure 메모리를 변경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파라미터 전달 및 변환을 위해서 R0부터 R3까지의 레지스트를 사용하며 함수 실행 중에는 R4에서 R12까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호출된 함수는 이 레지스트를 복원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R0부터 R3 레지스트는 파라미터의 반환값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non-secure 상태로 돌아갈 때 secure 상태의 보안 정보가 호출된 함수로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려면 decrypt 함수에 CMSE non-secure entry 속성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속성이 사용되어지면 ARM Compiler 6는 R0에서 R3 레지스트와 사용되어질 때 상태 플래그를 지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CPU 레지스트를 통한 정보가 non-secure 상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non-secure 코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secure 코드가 non-secure 상태에서 계산된 주소를 사용하여
non-secure 메모리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주소는 non-secure 메모리 영역에 있다고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위치의 보안 속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타겟 테스터 명령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타겟 테스터, 즉 TT 명령은 포인트가 특정 대상 주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액세스 권한, 다른 보안 상태 및 권한 수준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큐어 상태에서 실행되면 이 명령의 결과는 특정 주소의 보안 속성 단위, 즉 Security Attribute Unit SAU와 구현 정의 속성 단위, 즉 Implementation Defined Attribution Unit IDAU 구성을 반환하도록 확장됩니다. SAU 및 IDAU에 의해 정의된 각 메모리 영역에는 SAU 또는 IDAU에 의해 생성된 관련 영역 번호가 있습니다. 이 영역 번호는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메모리 범위가 공통의 보안 속성을 공유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TT 명령은 주소값에서 보안 속성과 영역 번호, MPU 영역 번호를 반환하게 됩니다. 메모리 범위의 시작과 끝 주소에서 TT 명령을 사용하고 둘 다 동일한 영역 번호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배열이나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모리 범위가 전적으로 non-secure 공간에 위치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TT 명령은 해당 주소에서 MPU의 보안 상태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C나 C++ 코드에서 명령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개발자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몇 가지 intrinsic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T 명령의 결과는 비트 필드를 포함하는 C 형식으로 기술되어지게 됩니다. 이 타입은 TT 명령의 반환 유형으로 사용됩니다. 시큐어 코드는 인터럽트 핸들러에 수정될 수 있는 non-secure 데이터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non-secure 상태에서 운수 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는 시큐어 코드 실행을 방해하고 non-secure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유효성 검사 전에 non-secure 데이터를 복사하고 volatile 속성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컴파일러 액세스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운영 체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준병렬 방식으로 작동하는 스레드에 의해 실행되어지게 됩니다. 루프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실행함으로써 RTOS 없이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지만 대개 RTOS를 사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스케줄링, 유지 보수 및 타이밍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RTOS는 CPU와 메모리 같은 시스템 리소스를 유연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스레드 간에 통신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심시스 RTOS 버전 2는 non-secure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한 기능의 RTOS이며 시큐어 상태에 대한 함수 호출과 시큐어 상태에서 콜백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리소스를 관리하고 동시에 실행하는 병렬 스레드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해커의 잠재적인 저점을 줄이고 불필요한 표준화를 방지하기 위해 심시스 RTOS는 non-secure 상태에서 실행되어지며 그 기능은
non-secure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는 RTOS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M용 트러스트존을 사용하려면 RTOS를 Run Secure와 프로세서의 Secure 상태에서 실행되는 부분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Secure 상태는 데이터 및 펌웨어 보호와 동작 보호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니터에는 Secure Sysdig 타이머를 사용하는 부가적인 시간 스케줄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Secure Main Stack 포인트에 의해서 실행되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ARM 아키텍처 버전 8M용 트러스트존을 위한 일관된 RTOS 스레더 컨텍스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시스 코어에는 API 정의와 함께 tg-context.header 파일을 포함합니다. Secure Library 모듈을 호출하는 Non-Secure RTOS 응용 프로그램은 Secure 스택 공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Non-Secure 상태에서 실행되어지는 RTOS는 Secure 레디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Secure 함수는 Thread Context 스위치를 구현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Non-Secure와 Secure 부분으로 분리되므로 Secure 스택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API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ecure Library 모듈은 Non-Secure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RTOS 구현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Non-Secure 상태에서 작업 스케줄러가 실행되고 모든 스레드가 시작됩니다. 스레드 실행은 Non-Secure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전체 OS 함수 API는 Non-Secure 상태에서 실행되어지는 코드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의 컨텍스트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Non-Secure RTOS 커널은 tg_context header 파일에 의해 정의되어진 인터페이스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자체는 보안 어플리케이션의 일부가 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tg-init_context 시스템 함수는 컨텍스트 메모리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RTOS 초기화 중에 호출되게 됩니다. tg_alloc 모듈 컨텍스트 파일은 함수는 Secure 소프트웨어 모듈을 호출하기 위한 컨텍스트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 함수는 스레드를 생성할 때 호출되게 됩니다. tg_free 모듈 컨텍스트 함수는 스레드의 종료 시 호출되게 됩니다. 이전에 할당된 컨텍스트 메모리를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tg_load 컨텍스트 함수는 Secure 컨텍스트를 로드합니다. 이 함수는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에서 호출되게 됩니다. tg_store 컨텍스트 함수는 Secure 컨텍스트를 저장하며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에서 호출되게 됩니다. 최소한의 구현에서는 스레드 실행을 위한 Secure 스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MPU를 사용하여 상태 메모리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액세스 제어와 같은 추가 기능으로 컨텍스트 메모리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심시스는 심시스 RTOS 버전 2의 일부로서 사용자의 코드 템플릿을 포함하게 됩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M 디버거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가상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 디버거 어댑터를 사용하는 하드웨어 장치, 응용 프로그램 검증 및 최적화를 위해 MDK 디버거는
ARM 아키텍처 버전 8M에 대한 두 가지 액세스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는 시큐어 모드로서 시큐어 및 non-secure 프로그래머 보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non-secure 모드로서 프로그래머 보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장치의 시큐어 상태에서 실행되어지는 코드를 분석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로서 Fixed Virtual Platform FVP를 사용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며 실리콘 가용성에 앞서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FVP의 기능 동작은 실제 하드웨어와 동일하지만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인 타이밍 정확도를 희생합니다. MDK 프로페셔널에는 주변 기기를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ARM Cortex-M22 및 ARM Cortex-M33용 FVP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큐어 액세스를 통해 모든 명령 실행, 메모리 영역, 그리고 디바이스 주변 장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겟에서 실행 중인 시큐어와 non-secure 소프트웨어를 디버그하고 트레이스할 수 있습니다. 시큐어 펌웨어 디버깅은 이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인증 방법을 통해 시큐어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는 관련된 디바이스 패밀리 팩의 PDSC 파일에서 해당 요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스펙, 팩 디스크립션, 포맷, 디버거 액세스 시퀀스 아래의 심시스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n-secure 디버거 보기는 시큐어 메모리와 주변 장치를 보호합니다. 이것들은 non-secure 모드의 디버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디버거와 트레이스 기능은 non-secure 시스템 리소스로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n-secure 디바이스 디버거는 attribution control rate를 읽을 수 없습니다. 즉, 리셋 버튼을 통한 시스템 리셋 리퀘스트는 전면에서 차단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리셋 리퀘스트 실패는 이를 시도한 후에만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겟 시스템의 보안 대책에 따라 시큐어, non-secure 메모리의 가시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n-secure 상태로 전환하기 전에 많은 시큐어 코드를 실행할 경우 non-secure 상태에서 secure 상태로 전환되는 단일 단계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큐어 코드 실행 중 정지 버튼을 눌러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PU는 non-secure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됩니다. 시큐어 메모리로 정의된 경우 메모리 액세서 브레이크포인트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접근 제한으로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 설정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큐어 코드로 정의되면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 설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리셋 팩트 캐치를 사용한 리셋은 non-secure 상태로 처음 진입하기 전에 많은 시큐어 코드를 실행할 경우 실행 단계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타겟 시스템에 따라 제한된 디버거 메모리 접근은 오류, 즉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음 오류 또는 RAGW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ecure MPU와 SAU 설정은 non-secure 디버거로 읽을 수 없습니다. CPU 주변 장치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 가시성이 제한되게 됩니다. 뱅킹된
뱅킹된 CPU 레지스터의 Secure 베리언트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Secure Instruction, Secure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 트레이스가 생략되게 됩니다. DWT 설정에 따라 Secure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DWT 사이클 카운트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트레이스 타임 스탬프와 마이크로비전 레이트 창의 상태값 그리고 스탑 워치 윈도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M 디버거 구성 요소로서 ITM, DWT, ETM, TPIU, FFB 등이 있습니다. ITM의 경우 주석이 달린 트레이스 데이터 출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간단한 printf 스타일의 디버깅에도 사용됩니다. DWT는 CPU 사이클 통계, 타이밍 통계와 함께 예외 및 인터럽트 실행, 트레이스 데이터 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카운트 샘플링과 이벤트 카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ETM은 TPIU를 통해 고대역 폭의 인스트럭션 트레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TPIU는 DWT, ITM, 그리고 ETM 트레이스 데이터에 대한 출력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FPB는 인스트럭션 패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ARM Cortex-M22 및 Cortex-M33 프로세서 코어는 강력한 디버거 및 추적 기능을 도입한 ARM 코어 사이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RM 아키텍처 버전 8M 소프트웨어에 대해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실습하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